수명이 생각보다 길다는 겁니다. 건강보다 수명이 더 길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네 번째,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글로벌 상호 의존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노입니다. 지난번에는 15가지 두바이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두바이 미래재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글로벌 50,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보기 편하게 번역을 하면요, 현재 두바이의 통치자입니다. 셰이크 모하메드인데요. 자, 미래를 형성하는 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하고 지식 도구 등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만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나라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 밑에를 내려가 보면 이렇게 총 10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자재에 대한 것들, 재료, 그 다음에 데이터, 기술의 이런 취약한 부분들, 에너지, 환경. 또 번역해보면 세계 경제가 이제 국경 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가 되는 것, 미래 인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다운을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고서를 다운을 받으면 되거든요. 자, PDF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338페이지짜리 긴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대략적으로 쭉 내려보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볼게요. 이 목차에 보면은 우리의 미래는 이런 가정과 불확실성,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 50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헬스, 네이처, 소사이어티, 시스템,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로 다시 분류를 해놨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고 좀 들여다볼게요. 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두바이에서는 관점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불확실한 것들이 뭐고 거기에서 트렌드를 뽑아내서 50가지의 어떠한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걸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가정 1번은 수명이 생각보다 길다는 겁니다. 건강보다 수명이 더 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네 번째,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글로벌 상호 의존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5가지의 큰 가정을 깔아놓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그럼 불확실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불확실할까라고 보면 여기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협력, 가치, 기술, 자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협력은 글로벌로 이 협력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자국주의로 계속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하다. 그 다음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유니버설, 그러니까 공통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 단독 개인의 가치를 쫓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술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부분들은, 자, 생태계를 회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악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다음 시스템적으로는 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런 사항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50가지 트렌드가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자, 쭉 내려보면, 자,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재에 대한 부분들,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사항들이 쭉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불러드린 10가지 항목들이 이게 쭉 있고, 더 내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메가 트렌드에다가 50가지의 기회들을 매칭을 시켰어요. 이쪽이 메가 트렌드들이고요.
요 오른쪽에 나오는 쭉 50가지가 어떠한 항목들이 앞으로 50가지의 기회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추려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재밌는 항목이 있었는데 9번이에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그 지능을 받아들인다, 이제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진단, 숨을 요 그림에 딱 나와 있어요. 저희가 숨 쉬는 것만 가지고도 이 신체를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 상태랑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게 언제 쓰이냐? 공항에서 뭐 팬데믹 같은 거 왔을 때 검사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숨만 쉬어도 감염병이 있는지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또 다른 것,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뇌파랑 감정 같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요 그림처럼 데이터를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라던가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그대로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리빙 가든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건축물에 가든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도시의 벽이랑 옥상 같은 데 있죠.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도시의 녹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의 녹지화를 해가지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에 있는데 딥시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심해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이미지만 봐도 대충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다 심해 속에서 발전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뽑았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작업이겠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보다는 심해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거죠. 그쪽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뽑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사람과 로봇에 공존하는 것들인데, 로봇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봇의 관계가 이제는 이모셔널, 감정적인 부분들, 여러가지 소셜, 사회적인 부분들까지 로봇이 확장이 됐을 때 이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교감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로 많은 걸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 쭉 보시면서 이 제목하고 이미지 내용만 딱 봐도 아, 요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재밌는 거 32번에 영양 스프레이가 있어요. 만약에 스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사람들의 시간을 조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영양제들 뭐 알약 먹고 하는 것들 많죠. 그거를 그냥 스프레이로 하나로 끝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 대신에 그냥 이 스프레이 칙 한번 하는 거를 가지고 양분을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주 탐사라던가 뭐 군대 전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병원 같은 데에서 이 긴급한 상황들 있죠.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왔을 때 이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는 그냥 밥 먹는 거 대신에 지금 영양제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거를 스프레이로 그냥 끝낼 수 있는 시대도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다크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다크 에너지는 이 우주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가고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우주 공간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한 7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전체의 50가지 중에서 조금 재미있을 만한 것들만 먼저 뽑아봤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미래 자체를 두바이는 설계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이 미래재단 쪽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지 뉴스를 계속 받아보면서 또 재미있는 뉴스들 뭐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많이 또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바이가 지금은 뭐 건물 짓고 인프라 짓는 것부터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미래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또 현실 세계에서 실제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